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사건 이후에 100년 만에 처음으로 태극기의 물결이 지금 대한민국 전역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민주화 외침이 거셌던 시절에 매일 체류탄과 주석이 오가는 그 많은 시위와 데모가 있었지만 태극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시위들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주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민주화를 빙자한 데모를 주동한 자들이 지금 국회와 언론과 그리고 권력의 중심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오늘 이제 4월달이 되었습니다. 4월달이 되었는데 정용씨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KBS 전 아나운서를 했고 그 우연한 기회에 그 태극기 집회에서 자기가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 연설이 히트라고 할까요? 연설이 너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계속적으로 태극기 집회에서 연사를 했었죠. 연사를 했었는데 참 그분이 참 강단이 있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조리 있게 잘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에 CBS인가 CTS인가를 보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불치병 같은 것이 걸렸는데 그 면역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합니다. 면역체계가 루퍼스라는 그 병인데 원래는 면역체계라는 것이 그 외부로부터 공격에서 자신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 면역체계가 그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가 면역이라는 것이 면역계 자체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인체를 공격하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루퍼스병이랍니다. 전신성 홍반성 루퍼스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는데 이게 루퍼스병이 면역체계가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가 면역 그 질환이라는 건데 루퍼스라는 병도 인체 외부로부터 지키는 면역계의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면역계가 자신의 인체를 공격하는 현상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호르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환경적 요인 이렇게 해서 뭐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 가지고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는 있는데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답니다. 이 병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면역 체계를 자극해 가지고 루퍼스와 유사한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주로 자외선에 노출이 된다든지 이산화탄소 먼지 혹은 흡연 약물도 루퍼스 발생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루퍼스 질병이라는 것이 면역체계가 이상이 있으니까 그 피부라든지 관절, 신장, 폐, 신경 등 전신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된답니다. 면역체계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루퍼스 질병인데 이 루퍼스 질병을 정용 씨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악화가 됐다가 완화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질병을 가지고 평생 끌고 간다는 건데 이게 만성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지병 같은 거죠. 근데 이 자체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를 하지 못하니까 그 외에 뭐 우리가 당뇨가 위험한 거는 당뇨 자체보다도 당뇨 합병증이 무섭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병 자체도 그런가 봅니다. 결국은 정미용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암이 뇌에서
암이 생겨가지고 그 폐에 결국은 폐의 암이 그 전이가 되면서 폐병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2018년 7월 달입니까? 그때가 8월 달입니까?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미용 씨가 벌써 2015년도에 폐암이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발견이 됐는데도 계속 나와서 자신이 연설을 한 거죠. 연사가 된 거죠. 그때는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태극기 집회할 때에 광장 때문에,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을 당했다, 아니면은 탄핵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정미용 씨도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 그러니까 저쪽에서 사람들을 모은 것보다 촛불 난동, 촛불 집회, 촛불 떼법을 외치는 자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면 탄핵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촛불 난동을 일으키니까 저 숫자 때문에, 저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탄핵이 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탄핵 청구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3월 1일 날 우파에서 아마도 그 서울 지역은 그렇지 않겠어요.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참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탄핵을 막아보려고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게 이제 무위로 돌아가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고,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람들이 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게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도 되지 않는구나, 법을 바꾸어야 된다, 법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 당시에 그 태극기 물결 있잖아요. 태극기 물결, 그것을 정당화 시킨 거죠. 정당으로 만든 게 그게 지금도 있는 대한애국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 정강용이라는 분이 이 집회를 이끌었는데 그분도 이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신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정강용 씨하고 한 대화에 대해서 자신이 마지막 연설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왜 자신이 정당을 만들게 되었는지, 함께 정당에 대표를 해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당시에 이제 원래 정미용 씨가 김진태 씨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팬으로서. 우파들은 다 김진태를 좋아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김진태가 법무장관이나 총리가 되면 좋겠다, 저도 저렇게 생각을 하고, 차기에 황교안하고 나면은 차차기라도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도 저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다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정미용 씨도 김진태 씨를 상당히 응원을 했답니다. 팬으로서. 다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초기에 김진태 의원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조원진이는 조금 뒤에 가려져 있었고, 근데 정당을 만들면서 정관용 씨라든지 그때 조원진이가 탈당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정미용 씨가 김진태 의원도 탈당을 했으면 좋겠는데 김진태는 탈당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파 안에서도 노선 갈등이라고 할까요? 방법론. 우리가 애국하자는 거는 맞는데 그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었던 거죠. 대한애국당에 김진태 들어와라 하는데 김진태는 그 당시 새누리당입니까? 자유한국당입니까? 그 당 안에서 싸우겠다 이렇게 한 것이고, 정미용 씨는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하고 나중에 또 홍준표가 대선 출마를 하게 되잖아요. 대선 출마를 하니까 그 자당의 대선 후보니까 당연하게 김진태는 다니면서 홍준표 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 정미용 씨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가지고 김진태에 대해서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미용 씨가. 그러니까 공격을, 비난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정미용 씨가 돌아가시기 좀 몇 달 전에라도 정미용 씨가 이렇게 전화를 하고 싶다고, 통화를 좀 자기가 너무 했다고 사과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전화를 하니까 문자로 하라고. 그러니까 김진태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받은 상처가 커가지고 정미용 씨를 안 만난다고 해야 될까요? 통화를 안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문자를 하고 나중에 둘이는 화해를 했죠. 그러니까 정미용 씨 같은 경우에도 똑부러진 여자가 되놓으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좀 다툼이 있었죠. 변희재 씨하고도 다툼이 있었고, 물론 변희재 씨하고는 그 안에서 인테리어인가 대한애국당 그런 문동 관련해 가지고 문제로 서로 다퉜는데, 정미용 씨가 아파가고 병세가 짙어지고 할 때 둘이는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하고 그 변희재 씨 같은 경우에도 미안하다 하고 그렇게 해서 화해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정미용 씨 같은 경우에는 참 인물이죠. 인물이고 참 지금도 여러분 그 목소리가 참 똑똑하고 멋있거든요. 역시 KBS 아나운서는 아나운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 정미용 씨 연설을 다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참 감동적입니다. 정미용 씨 그 당차고 그 단호하고 그리고 연설도 간명하고 길게도 안 해요. 딱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5분 10분 동안에 하는데, 물론 그 연설 시간도 없기 때문에 길게도 못하겠지만은 너무 멋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전사죠. 여전사. 정다르크죠. 정다르크.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데, 정미용 씨가 2018년에 그 중순에 2018년 중순경에 돌아가셨죠. 중순경이라고 할까요? 7, 8월경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참 정미용 씨가 이럴 때는 좀 한 번씩 생각이 나요. 저는 정미용 씨 그 연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씩 듣습니다. 그러면 참 가슴 속에 그 애국심이라고 할까요? 그 단호함, 자유 대한민국, 법치주의 수호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정미용 씨가 그랬다 그럽니다. 저희가 이제 태극기 들고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연설을 하고 했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법의 문제거든요.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정당을 만든 건데, 그런데 여기서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비판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정미용 씨가 갖고 있었던, 저는 한편으로 생각할 때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라는 거죠. 내부 총질을 정미용 씨도 제법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해는 하죠. 그 열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대한애국당이라는 것이 투쟁력이 좋지 않습니까? 아스팔트에서 단단하게 다져져 가지고. 그래 하다 보니까 참 루퍼스 이 병이라는 게 그 자가 면역이라는 건데, 면역이 자기를 공격한다는 거죠. 면역체계가. 그러니까 정미용 씨도 이런 측면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안타깝지만,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정미용 씨가 김진태 의원에게 그 서로 자신이 너무 예민했던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사과를 했었어요. 사과를 하고, 그 김진태 씨도 그런 것을, 김진태 의원도 그거를 그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정미용 씨하고 김진태는 그 같은 투사거든요. 같은 투사가 되니까 같이 찍은 사진도 많이 있잖아요. 정미용 씨 돌아가시고 나서 김진태가 한동안에, 김진태 의원이 자기가 함께 찍었던 그 사진 있잖아요. 그걸 한동안에 자기 그걸로 썼습니다. 휴대폰 사진 있잖아요. 휴대폰 앞에 딱 키면 뜨는 있잖아요. 그 바탕화면이라고 하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로 김진태가 한동안에 사용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우파의 우리 투사인데, 눈 오는 날에 그 아픈 사람이 정미용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암투병 중에서도 투사를 계속했거든. 병원 입원하기 전까지 연설을 하러 다녔으니까요. 마지막에 병원 입원하러 가기 전까지도 그 연설을 하러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미용 전 아나운서의 그 이야기, 참 우리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그 들으면 저는 참 힘이 많이 그 나던데, 그러니까 우파 투사 정미용이죠. 우파 투사 정미용. 하나가 되어야 된다. 뭉쳐야 된다. 마지막에 이제 정미용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파에 대해서 자신이 너무 예민했었다. 4월 달이 되니까 또 이런 투사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결국은 나라를 지키는 것도 법이고 나라를 바꾸는 것도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대통령의 힘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국회에 대통령 견제 세력으로서 거대 야당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기도거든요. 기도고 알릴 수 있으면은 알리고, 저희도 예전에 일을 하면서 그 일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참 사람 바꾸기가 쉽지 않읍디다. 그 중에 뭐 저도 뭐 청년 하나 정도 겨우 뭐 조금 생각 저쪽에 있던 사람을 조금 이렇게 완전히 그거는 안 되는데 그래도 조금 약간 성향을 돌리는 그 정도 하는 것도 힘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지막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 이길 수가 있고, 우리 내부 총질을 하면 안 돼요. 내부 총질을.